네,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것.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도 많고요. 이혼도 많고 이제는 조론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 팀장, 근데 이혼하고 조론하고 정확히 차이가 뭐예요, 정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조론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서 그냥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보다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근 이 조론에 대한 좀 의미가 조론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해서 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가 결혼하기 전이면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혼보다는 좀 조론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론의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회수 씨 다들 아실 건데 실제 생활비로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회수 소설가죠. 칼레를 쓸 유명한 분인데 그 부인인 전영자 씨하고 조론을 했다는 거, 이혼을 안 하고 조론을 했는데 조론 당시 아마 생활비를 120만 원씩을 보내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 푼도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돈을 안 보내면은 자기가 이제 생활이 궁핍하니까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여자 씨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쌀 좀 보내달라, 김밥 뭐 김장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편리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활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생활 문제가 대두되니까는 그 이혜수 씨가 생활비를 안 보내주니까 상당히 어려운 공공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영자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전영자 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줄게 이래서 아내도 조론에 합의를 했는데 남편이 조론 후에는 입을 싹 닫은 거예요. 이 경우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론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은 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의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수 씨가 예를 들면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부양을 해왔다. 그러면 설사 조론을 한다 하고 또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에 따라서 별거를 하는 것이지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부양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 오히려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혼 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생활비 안 주는 건 아주 애교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혼을 하지 않고 조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온라인에 좀 찾아보니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에 비해서 이 조론은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론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좀 재산을 은닉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면 이거를 법원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론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조론을 택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나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나중에 정말 이혼을 하려고 봤더니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조론을 할 때는 둘 사이에 제대로 된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서로 간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상의 청구권은 없지만 남편과 내가 예를 들면 집에 대해서 지분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준다거나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부부간의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증여의 면제 액수가 있지만 금액이 좀 커진다고 하면 그 일정 면제 액수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조론 상태에서는 조금 재산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조론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세금을 물을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재산 문제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조론 후에 따로 살다가 갑자기 한쪽이 부자가 되면 그렇게 갈등을 많이 빚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했던 건데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번 이혼하기 뭐하니까 조론했던 것 같아요. 조론할 때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현재 재산 만약에 10억이면 5억씩으로 나중에 나눠가는 길을 했는데
헤어져 살다 보는데 남편이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 여성이 볼 때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재산 분할 신청을 한 겁니다. 50억이 될 때나라. 그리고 또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이 가능하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100억에 대한 재산 분할 50%를 요구할 수가 있던 거죠. 네. 어떻게 돼요, 변호사님? 이 경우에는 그러면 남편한테 사업 대박 났으니까 그중에 한 반 정도 나한테 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 재산을 분할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기여한 게 인정이 안 된다면 재산 분할 액수가 그렇게 막 5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재산 분할은 기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혼인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건데 이제 혼인 생활을 오래 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배려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기여를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조론하고 나서 액수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한 만큼의 재산 분할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업의 시드머니, 종잣돈 이런 거나 아니면 사업의 일정 부분 하는 데는 이 두 사람이 이뤄놓는 경제 공동체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전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법원에서 좀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조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이 오르는 경우가 그런 있겠죠.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론을 하면서 아까 최 변호사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걸 분할하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제 결혼 생활하면 뭐 일정 어느 정도 생활하면 면제 액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를 해놔야죠. 가등기 같은 걸 해서 함부로 처분을 못하게. 왜냐하면 처분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없고 상속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엔 가등기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약속을 해놨다 하더라도 여성이 이제 경제 공동체의 일정 부분 이렇게 그 기반을 닦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소송은 이제 법원에 소송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법원의 조정 이제 판결로 안 나오더라도 조정 신청은 해서 일정 부분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지. 내가 그거 다 재산 분할 전혀 안 받겠다 그러고 그 뒤에 막 사업을 해서 너무 잘 됐으니까 난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반 나눠 갖겠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정의 일정 여러 부분. 가지 이유를 네. 살펴보면 뭐 공동체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걸 기여는 안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잣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기여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기여분이나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게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될 테니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소송을 하라고 싶긴 하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조론할 때 생길 수 있는 재산 문제를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성 문제인데요. 서 팀장, 실제 한 사례를 좀 준비해봤죠. 네, 2018년 판결이 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론 후에는 좀 외도도 좀 문제가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사실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2천만 원 정도 위자료를 받고 조론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이 조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위자료를 받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외도 대상인 직장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론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조론 후에 그 불륜 대상에게 소송을 낸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륜 상대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약속을 서로 조론을 하면서 이 남편의 이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면 이러한 바람 같은 것들을 다 용서하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니냐. 근데 네. 왜 그 바람의 상대인 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아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론 계약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준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게 그 계약서의 상대방이 아닌 소위 이 바람난 상대방인 여성에게까지도 용서를 해주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외도한 여성에게는 이 조론의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서 이 외도녀는 부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그 외도녀는 별개다 그렇죠. 이 말이군요. 근데 궁금한 게 실제 조론하시고 조론했으니까 난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다른 여성 혹은
다른 네. 남성 만나는 분들 종종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이제 법률상 그게 문제를 삼는 거, 이게 그 상대 배우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만 네. 문제가 되지, 이제는 그 간통죄도 그 경우에도 고소를 해야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있는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간통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배우자가 문제를 안 삼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근데 배우자가 그 부분을 용서해 주겠다.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의사를 분명하게 문서로 밝혔다든가 뭐 아니면 구두 계약이라도 녹음 녹취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 내가 외도했으니까 이혼해달라 뭐 이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 이렇게 이혼 소장 내고 이러는 경우에 그거는 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명백히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혼인 중에 정절 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 정절 의무는 안 지켜도 된다고 양해를 해준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양해된 사유니까 이거 갖고 이제 이혼 사유로 삼거나 하긴 어렵지만 좀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배우자는 그렇지만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의 한 명하고 바람을 피운 경우에 불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대 사람은 네.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네. 이걸 알고 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워낙 원앙 부부여서 이런 질문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조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조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되지 조론하는 걸 좀 저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이 디라마에서 조론 얘기 나왔지만 주변에서는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 와이프분이 방송 보고 계셔서 좀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농담이었고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혼보다 어떻습니까? 조론을 추천하나요? 이제 법무법인이나 뭐 이런 변호사님들은? 조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면 정말 부부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이 났다라고 한다면 조론은 보호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사실은 이혼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